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단백질 대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 단식이나 그랬을 때 나타나는 단백질 대사에 대해서 또 공복시 운동 상태에서 인체의 단백질 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뭐 요산이라든가 뭐 케톤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인덕션 플루 또 키토 플루 이런 용어가 있고 또 뭐 저탄 고지 식사와 관련해서도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체적인 이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더 심화된 내용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앞으로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초 공사를 쌓는 그런 그 수업으로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밥을 먹지 않는 단식 상태가 되면 인체 대사는 당연히 이제 들어오는 그 식사가 없으니까 아미노산이 이제 근단백질을 합성의 방향으로 가는 그런 과정은 굉장히 이제 억제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단식 상태, 식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일단 이제 근육이나 간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 형태의 탄수화물, 즉 글리코겐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또 물론 이제 당연히 아미노산 풀도 감소하려고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한 가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혈당의 저하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혈당은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뇌를 위한 거의 유일한 연료이기 때문에 인체는 어떻게 해서든지 혈당을 갖다가 다시 높이려고 하는 그런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 반응으로서 인체에서 또 보이는 반응은 부신 피질에서 이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 많이 분비합니다. 또 뭐 부신 수질에서는 에피네프린 즉 아드레날린이라고도 그러는데요. 이런 그 호르몬들을 막 분비하게 되는데 이런 코티졸 같은 호르몬들이 하는 역할은 결국은 이제 근육을 형성하는 근단백질을 뭐 이제 근육을 형성하는 여러 단백질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 뭐 여러분들이 혹시 생리학을 아신다면 액틴, 미오신 뭐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이런 수축성 단백질들 막 분해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린이나 루신이나 이소루신 이런 그 주된 단백질들이 아미노산으로 특히 이소루신, 루신, 발린 같은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자꾸 분해돼서 결국 이제 이런 아미노산들이 이 간으로 보내지게 되어서 이것이 소위 포도당을 다시 만드는 과정, 당 신생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게 된다. 그래서 다시 떨어진 혈당을 유지하거나 또 자꾸 높이려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서 간에서의 당 신생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때 주된 재료로 또 쓰여질 수 있는 것이 근육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아미노산이 간에서 탈아미노 과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민기를 이렇게 많이 이제 만들어내게 되면 간에서는 이것을 암모니아를 거쳐서 요소나 요산 또 크레아틴과 같은 물질로 전환시켜서 혈액을 통해서 또 콩팥을 통해서 뇨를 생성해서 이것을 배출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이 단백질 대사가 항진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탈아미노 과정을 통해서 아민기를 떨궈낸 나머지 부분을 아미노산의 탄소 골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미노산의 탄소 골격이 바로 포도당 글루코스를 다시 합성하는 그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당 간에서만 일어나는 그 현상 간에서만 이런 당 신생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혈당을 유지하는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복 상태에서 아주 어느 일정 수준의 중강도 이상의 강도로 굉장히 장시간 예를 들어서 60분 또 90분 계속해서 이렇게 운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점점 더 많은 근단백질의 분해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단백질을 이용할 때 당연한 이야기지만 마치 그 우리가 추운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고립돼 있는데 연료가 다 떨어졌어요. 땔감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영하 30도 뭐 이런 엄청난 추위가 몰아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장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열이 필요한데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밖으로 나가서 구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일단 집에 있는 무언가 뗄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집에 있는 안방 문짝을 떼어나면 안 되겠죠. 또 뭐 지붕을 뜯어내도 안 되겠죠. 결국은 저 당장 요저 뭐랄까 뜯어낼 수 있는 연료는 저 창고 쪽에 있는 거기에 있는 창고를 뜯어서라도 불을 떼서 온도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얼어 죽는 걸 면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도 과도하게 이제 연료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 혈당이 심각하게 이렇게 저하되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뭐 심장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 분해시킬 수 없죠. 큰일 나겠죠. 위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을 우리가 분해해서 쓸 수 없습니다. 뇌세포 마찬가지죠. 피부 마찬가지죠. 피부를 만약 그렇게 이루고 있는 단백질을 쓴다면 우리는 마치 좀비와 같은 존재가 되겠죠. 그런 흉악한 몰골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장 생명에 지장이 없는 근육을 형성하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전으로 쓰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육 및 간 글리코겐이 고갈되고 혈당이 감소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는 근단백질 분해가 증가하게 되고 즉 간에서 당신생을 증가시킴으로써 혈당을 유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다. 물론 지방 조직에서 지방의 동원도 더 이런 상황에서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근육에서 근단백질의 분해도 역시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인덕션 플루, 키토 플루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혈당이 감소하고 금식 상태, 단식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에너지, 혈당이 떨어지고 부족하니까 혈당을 다른 연료를 이용해서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죠. 이 단백질을 분해해서 결국 당신생 과정을 통해서 요소나 요산을 많이 생성을 하고요. 또 지방의 연소 비율도 높아지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중간산물인 케톤체가 많이 발생하죠. 이제 이런 것은 아주 이제 기아 상태에서 인체가 사용하는 비상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는 이제 혈당을 계속해서 올리는데 마냥 그렇게 혈당을 올릴 수 없고 계속 고대하는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국 저혈당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나타나는 증세를 뭐 인덕션 플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덕션 플루는 보다 이제 종합적인 증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제 케톤체가 많이 발생해서 발생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키토 플루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감기 증세와 아주 비슷하다. 그래서 뭐 현기증이 나고 또 어지럼증, 무기력감, 또 두통이나 메스꺼움을 같은 것을 호소해서 마치 이게 이제 감기 증세와 비슷한 그런 증세를 보인다 해서 키토플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토키기아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처음 이런 현상을 나타나서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동부 지역에서 비국의 이제 동부 지역에서 서부 지역으로 계속 대이동을 하게 되죠. 금광을 찾거나 이렇게 해서 서부 대개척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마차를 타고 계속 이제 일행들이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천막을 치고 그렇게 야영을 하면서 서부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과정에 식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당장 먹을 거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들이 이제 발견한 것이 많은 토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끼를 이제 잡아서 연명을 하게 됐는데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계속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러한 그 인덕션 플루 뭐 힘이 없고 비실비실하고 그다음에 뭐 두통에 시달리고 메스꺼움을 호소하고 그러다가 급기야 죽기까지 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그 극도의 탄수화물 제한과
과도한 단백질이나 지방의 섭취에 의해서 특히 이 단백질의 그 중독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을 인덕션 플루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토끼 기아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또 뭐 이누이트족 얘기도 있죠. 이누이트족은 알라스카나 그린란드나 또 캐나다 북부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뭐 에스키모라는 말 자체가 날고기를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누이트족은 그 자신 스스로 인간이라는 뜻, 그렇게 부르는 명칭이 이누이트라고 하는데, 이 이누이트족을 처음 이제 백인 탐험대가 만나서 이제 함께 생활을 하게 되게 됐었는데, 이누이트족은 그 풀한폭이 나지 않으니까 탄수화물을 구경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누이트족은 뭐 물개고기라든가 뭐 생선, 등푸른 생선 뭐 이런 생선들을 먹고도 잘 사는데, 이 백인 탐험대는 이제 뭐 몇 개월 지나면서 점점 아까 설명한 그러한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둘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거죠. 그런 것 중에 이유가 바로 이제 과도한 탄수화물의 섭취 부족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누이트족은 뭐 수만 년 동안 그런 당 뭘까요? 이런 단백질이나 지방을 통해서 필요한 당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체 대사 기능이 잘 적응된 상태였지만은 백인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방탄 커피라는 말도 하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저탄고지 식사의 한 방법으로서 요게 요즘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레프루 커피라고 하는데, 커피에 뭐 이제 오일을 넣고 또 버터를 넣어서 그렇게 마시고 이렇게 이제 간헐적 단식과 함께 이렇게 했을 때 체중의 감량 효과가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제 간헐적 단식은 뭐 18시간 금식을 하고 6시간 동안에는 식사를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체중 감량에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가 요즘은 많이 또 체험담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한 보다 이제 구체적인 심화된 다이어트나 영양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그런 그 단계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케톤 생성 식사, 요산 생성 식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대사 개요를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혈당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근육에 있는 물론 이제 글리코겐도 감소하게 되죠. 위에 글리코겐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감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이 아니라 이제 간이죠.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이 이렇게 감소하고 또 한편으로는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이러한 그 글리코겐도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자, 근육에서도 이 글리코겐이 감소하고 마침내 이제 혈당도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인체에서는 활발하게 지질 분해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질 분해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중성지방이 지질 분해 과정을 통해서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로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여기 조금 이제 좀 잘못 그랬는데 이것도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산으로 분해된 것은 혈액으로 이제 나와서 유리지방산의 형태로 흘러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유리지방산은 한편으로는 근육의 에너지원으로서 이렇게 제공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근육으로 쓰는 이 유입되는 지방산보다도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지방을 먹거나 또 당뇨병, 제1형 당뇨병처럼 인슐린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질 분해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혈액으로 흘러나온 지방들이 유리지방산이나 글리세롤들이 막 이제 간으로 보내지게 되고 간에 보내진 이제 글리세롤은 뭐 중성지방으로 다시 합성되거나
아니면 포도당을 로 이제 당 신생 과정을 통해서 합성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과도한 식사나 지방이나 또는 이 지질분해 과정에 의해서 유리지방산이 많이 나오면은 이것은 이제 간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간에서는 이것을 이제 대사시키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너무 과잉한 지방이 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이제 식사를 통해서 그런 과정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당뇨병과 같은 상황에서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제1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이런 지질분해가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간으로 보내지게 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과잉한 지방산은 지질 대사를 통해서 이제 지질 대사가 항진되는 거죠. 중간 산물인 케톤체를 과도하게 생성한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는 아세틸코에이라고 하는 중간 그 과정을 거쳐서 케톤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케톤체는 이제 혈액으로 막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또 단백질도 너무 과잉하게 섭취했다. 인체의 필요 이상으로 섭취했다 하면 단백질 대사도 항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요 포도당을 신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량의 뭐가 생성하느냐, 아민기가 빠져나오게 탈아미노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이 요산과 같은 질소 화합물이 생성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 결국은 혈액으로 빠져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산이나 케톤체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요산 같은 것은 이제 바로 콩팥을 통해서 밖으로 뇌를 다량 생성해서 배출되게 되는 것이고 케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배출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케톤체는 우리 근육으로 보내져서 케톤체가 다시 연료로서 쓰여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당뇨병 환자라든가 체력 수준이 낮은 사람은 케톤체를 잘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혈액 중에 케톤 산혈증, 케톤의 케토 아시도시스라고 하는데 케톤체가 지나치게 많이 생성이 돼서 케톤 산혈증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체 컨디셔닝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무기력증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심지어는 혼수 상태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체적으로 상당히 단련된 사람일수록 이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쓰는 그런 그 능력이 뛰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케토시스 또 케토 아시도시스, 케톤 산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더 줄어든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케톤 생성 식사다, 케토제닉 식사다, 다이어트다 뭐 이런 것을 무조건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체력 조건이나 또 대사 기능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뭐 유행성으로 어떤 그 다이어트가 좋다 해서 따라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대사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넘어가질 않네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